안녕하세요. 박현석 교수입니다. 소프트웨어 창의 설계 10주차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 강좌는 이제 11, 12, 13장 3부, 교재 3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UML 다이어그램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지식들 중에서 내가 좀 자바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학기 뭐 다른 기초 강좌에서 들었으면 상관없는데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메꿔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따라하기 실습만 하면 되는데 약간 그 자바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가정하에 정입니다. 다만 이제 UML 다이어그램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중간중간에 설명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11.1에서는 자바란 무엇인가, 11.2 주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좀 하는 게 화면에 뭐가 출력이 돼야지 코드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출력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바는 이 데이터의 자료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담아두는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클립스를 설치하여 자바를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수업을 해보니까 이 이클립스도 약간 환경 설정 같은 것 때문에 약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이두들은 뭐 따로 로컬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바로바로 이렇게 설치해서 실습을 해볼 수 있으니까 제이두들로 하는데 책을 쓸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클립스가 제일 좀 흔한 자바 코딩을 하기 위한 실습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클립스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1.1 자바란 무엇일까 했을 때 이게 이제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 여러분들 컨셉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객체라는 단위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한 번 더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이나 C 같은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뭐 숙제를 내기 위해서 100줄, 200줄 코딩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대형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만 줄, 20만 줄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서로 팀원들 간에 수백 명, 뭐 수천 명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창의 설계처럼 분업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눌 때 이 클래스라는 블록을 형성해서 각자 맡은 바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블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뭐 블랙박스 안에 있는 클래스라는 블랙박스 안에 있는 아주 복잡한 이런 코드를 이해할 필요 없이 마치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텔레비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텔레비전 안에 있는 막 복잡한 코드, 텔레비전 안에 있는 복잡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걸 이해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리모컨 가지고 스위치 꽂고 나서 그 텔레비에 뭐 채널 바꾼다든지 이런 기능만 활용하면 되는 거죠. 안에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텔레비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들인데 다른 팀들이 한 코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 리모컨이나 또는 명령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만 알고 서로 간에 박스를 딱 쳐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르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대형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 그런 종류의 에, 그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언어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다이어그램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UML을 배울 때는 클래스를 이해를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요 지금 객체와 클래스의 개념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속 객체와 뭐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이고 지금 여기 간단한 이제 클래스 EX01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 포문으로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요 루프라는 걸 통해서 5번 반복한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 자바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요거 그냥 그대로 실행해서 실행시킬 수 있는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하는 것도 그냥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EX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my 클래스가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자바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요거 빠르게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펠링 틀리지 말고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n이라는 변수를 정의했고 i가 1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시작점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하나 증가시켜 가면서 n을 n이라는 변수가 원래 0이었었는데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계속 더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음. 그다음에 이거 출력하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들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겠다는 거고요. 음. 10이 나왔습니다. 이 10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라는 뜻이고 요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포몬이라는 건 이제 i가 1부터 하나씩 이렇게 증가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 조건, 여기는 종결 조건, i가 5보다 작으면 종결하는 거고 그 사이에 스텝은 일씩 증가하겠다는 이런 반복문의 형태고요. 여기서 이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에서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프린트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객체 지향은 클래스로 감싸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프린트문을 쓰겠다 이런 뜻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문구라서 싫어할 텐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면 몇십만 줄, 몇백만 줄 작성할 때는 프린트 문이 수도 없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뭐 팩스의 프린트 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정말 프린터기에 프린트 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우리 화면에 출력하겠다. 표준 출력에 출력하겠다라는 이런 프린트 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이와 같이 클래스 이름들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시험에 낼 때도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n과 i가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 요 스트링 n은 뭐다라는 거 플러스 n 플러스 i가 뭐다라는 걸 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i. 요 플러스라는 뜻은 요런 n 같은 거 숫자거든요. 여기 숫자죠. 인티저의 약자니까 요런 변수형에 대해서 전부 스트링으로 해서 화면에 출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요거를 이제 넣어준 이유는 요 지금 이 포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게 n이 1, 2, 3, 4로 증가되면서 n은 1, 그다음 1 더하기는 3,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n은 10이 되는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한번 보라고 여기 시스템.out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 코드를 이해해 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UML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한번 들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클래스와 객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는 내가 아마 누차 좀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객체지향 언어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에는 막 이런 클래스 막 이런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거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객체지향의 의미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몇십만 줄 하다 보면 이제 회사 들어가서 그러면 변수 이름 정할 때 여러분들 add라고 하고 싶어요. 그죠? add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자, 이 객체장의 의미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add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싶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뭐 def라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함수 정의할 때 def, add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수백만 줄, 수천만 줄 되는 자바 코드면 여러분들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똑같은 그 변수 이름이나 오퍼레이션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애트리뷰트 오퍼레이션 이름이 똑같을 수 있겠죠, 당연히. 누가 뭐 여기 add라고 나는 add1이라고 할래, 나는 add2라고 할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맘대로 하고 싶고 이게 이제 클래스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효력을 갖게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아무 탈이 없는 건데 이런 마이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 여기 뭐 add라는 거의 의미 3 더하기 4의 의미가 뭐죠?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3, 4가 될 겁니다. 반면에 숫자라는 클래스 안에 갇힌 add라는 건 의미가 뭘까요? 3 더하기 4를 똑같은 add를 했을 때 이거는 7이 될 거예요. 또는 리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리스트 구조 잘 모를 것 같은데 리스트에서 만약에 3이라는 리스트와 4라는 리스트를 더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3, 4라는 리스트가 돼버려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름은 똑같은데 애들하고 이런 클래스라는 바운더리가 없었을 때는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 흔히 변수 이름 x, y, z, a, b 뭐 이런 거 사용할 텐데 어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여러분들 동료들이 회사에서 같은 변수 이름을 사용할 확률이 되게 높고요. 이랬을 때는 이거를 이제 블랙박스에 갖다 놓고 싶을 때 이렇게 클래스로 보호를 합니다. 일단은 클래스 객체지향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그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게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딱 가둬놓고 이 에러가 안 나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파이썬을 많이 배우던 사람은 파이썬만 무지하게 좋아해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언어가 파이썬이다. 얘기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백, 수천 종류가 있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건 대형 프로젝트에 쓸 수 있고 어떤 거는 딥러닝에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A라는 언어가 B라는 언어보다 뭐 더 좋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초보자 하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수들은 이런 각각의 그러니까 나는 파이썬만 알면 되지 뭐 나는 뭐 자바만 알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한 몇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수천 개가 있는데 이제 포퓰러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베스트셀러인 언어들 아마 내 생각에는 자바나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자바를 몰랐다면 그전에 파이썬을 혹시 알았다면 파이썬보다 훨씬 더 자바 언어가 복잡해 보인다라는 이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잘 이해하면서 들어주면 잘 따라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좀 말이 빗나가서 약간 좀 군더더기 설명이 길어졌고요.
그 자바가 우리가 그냥 사용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임스 고슬링이라고 자바를 최초에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내가 듣기로는 좀 이 케이팝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고요. 케이팝 아이돌들을 되게 좋아하는 아주 나이스한 아주 좋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창시한 언어고 비교적 역사가 짧죠. 파이썬처럼. 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포퓰러한 게 파이썬과 뭐 잘 안 보이는데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과 자바 뭐 이런 것들 잘 알면 뭐 회사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굉장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언어들이고 회사에서도 쓰이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좀 잘 알 필요가 있고 원리를 잘 알면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다 이해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의 특징, 기왕 우리가 지금 UML은 자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바가 왜 포퓰러하냐 했을 때는 자바는 안드로이드 같은 휴대폰 장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고성능 서브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휴대용 장비는 같은 자바 언어인데 마이크로 에디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탠다드 에디션 SE 요 라이브러리를 디폴트로 사용할 거고요. 요새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말고 약간 달라졌는데 이제 대형 은행권의 뭐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같은 거는 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또는 요새 약간 아키텍처가 바뀐 다른 형태의 자바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라는 언어는 여러모로 매력적이고요.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언어라고도 이해를 일단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 지금까지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자바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그 특성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모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자바의 장단점이 뭔지, 자바가 왜 포퓰러한지, 또 역사적으로 UML과 왜 관계가 있는지, 물론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때문에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클립스를 설치하자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쭉 그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따라서 여러분들 설치를 해주면 되겠고 여기 그 유튜브 사이트에 가보면 이거 설치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내가 링크도 걸어줬던 것 같습니다. 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대로 따라해서 한번 이클립스를 설치해 보는 것도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한 100명이면 대부분 설치를 잘 하는데 한 4~5명 또 설치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냥 제이두들로 여러분들 이거 설치에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제이두들로 계속 내가 설명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요거 한번 이클립스라는 거 찾아보면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클립스를 설치하면 온라인에서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온라인에서 자바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아까 우리는 이미 해봤지만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출력하는 게 약간 좀 서로 간에 규약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열은 이 더블 코트로 하고요. 헬로
월드라는 자료 구조 또는 문자열을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ecute 버튼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 자바 코드인데 이제 나 이 세상에 나왔어.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시작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코드 배울 때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거에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각자 그 어느 정도 알았으니 자기의 다른 헬로 월드 말고 다른 정보들도 한번 출력해 보자라는 내용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고요. 자기를 뭐 소개하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뭐 하자. 뭐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자기 이름 써서 자기를 뭐 소개한다든지 뭐, 뭐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출력해 보자라는 뭐 그런 학습 활동들이 대부분 어 간단하게 요 system.out.println을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해 보자라는 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뭐 빙에서 자바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느 언어나 그 사전처럼 거기에 있는 뭐 라이브러리나 클래스들 메소드들을 알려주는 사전식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자바에 대해서도 사전식으로 여기에 이제 필요한 모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다 작성하는 건 아니고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불러올 때가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전부 클래스 이름들이에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들은. 그래서 여기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면요. 예, 여러분들이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 클래스로 만들어 둔 거죠. 이 자바 그 디폴트로 시스템 여기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out이라는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이 프린트 스트림에 기반한 변수고 그러면 이 out을 들어가 보면 이 out이 이제 system.out 여기까지 해서 표준 출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는 그냥 프린트라고만 해도 되는데 충돌이 일어날 거를 생각 안 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앞에 이제 어느 클래스의 프린트 ln인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이제 인덱스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린트 ln 프린트 라인의 약자죠. 그래서 여기 프린트 ln을 보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프린트가 여러 시스템 안에서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있고 우리는 이제 표준 출력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system.out.println이 시행되고 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어렵게 해 주려는 건 아니고 이거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내용인데 왜 자 자바 같은 언어는 이렇게 프린트 LN을 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한 게 딸려 붙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출력할 수 있고 여기에 변수와 자료형 또 요 실습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변수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요런 것들 어 글쎄요. 뭐 여러분도 아직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여러 가지 자료형들 한번 출력해 봐도 어 선언해 봐도 되겠습니다. 불리언 B는 뭐 false 뭐 true, false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B라는 변수는 지금 불리언형 true, false만 된다는 거고 이게 문자 형 C라는 변수는 선언하면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콧다운표를 이렇게 써 줘야 되고요. 이런 캐릭터다 또는 인티저 i는 3000 이다. 또는 어 그 어 실수 또는 소수점 숫자를 나타낼 때 이와 같이 더블형을 쓴다. 뭐 요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겠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면 스트링 네임 같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변수형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미리 좀 설명을 하면 UML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냐 하면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한 거 애트리뷰트 뭐뭐 있었죠? B 또 왼쪽 슬라이드를 보고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C 이게 잘 변수 이름이 잘 안 보여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쇼트 정말 잘 안 보이네요. S I F S I F D 그다음에 스트링 그다음에 array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인제 UML이 정말 이 자바 코드와 비슷한 게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요런 옵션들이 이걸로 합시다. 그냥 오픈 스페시피케이션으로 했을 때 이게 무슨 타입이냐 이게 요게 지금 자바 코드와 인제 UML 똑같이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변수 타입을 좀 잘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게 여기 타입이라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타입들이 다 나와요. 거의 자바와 1:1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불리언은 이거 선택하면 되고요.
그 불리언이라고 찍히는데 여기는 앞에 불리언이 나오는데 UML은 뒤에 불리언이 나오는 거고 C는 뭐였죠? 캐릭터 여러분들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캐릭터형 자바랑 문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 다음에 by는 바이트라는 타입은 바이트형이었네요. 그 여기 있고요. apply OK 뭐 short는 뭐 등등 여기 뭐 쭉 내려가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array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다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array라는 거는 그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배열, 인티저 배열.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여러 개의 숫자로 되어 있을 때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뭐 어떤 언어든지 이제 배열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값들을 묶어 놓는 거.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여기 인티저 어레이잖아요. 그러면 타입은 정수 인티저로 하고요. 요 모디파이어 중에 이제 배열을 뜻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거의 이게 1대1 매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변수형이라는 것도 자바에서 다 커버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변수형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일단 메모리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의 CPU 메모리를 여기 보면 각각의 형마다 이게 비트 수가 틀립니다. 1바이트, 1비트, 2바이트. 요거는 1비트밖에 안 되는 게 true와 false니까 아주 작은 메모리만 사용하는 거고요. 효율적이죠. 그죠? 또 어 그 단순히 몇 바이트냐를 정의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변수형을 정의해 주는 거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는 이와 같이 8개의 타입이 있다. 그다음에 레퍼런스 타입으로는 뭐 스트링 뭐 이런 클래스에 기반한 것도 전부 변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조금 아까 봤던 배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선언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변수.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이 자바에서는 변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주고 변수 이름 여기 써 주고 이퀄 사인 넣은 다음에 어 그 변수 1 바이트인지 2 바이트인지 이런 장소, 메모리 장소, CPU 메모리 장소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초기화되는 값을 여기에 넣어 주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 메모리라고 하면 CPU 메모리라고 하면 램이죠.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램 메모리가 얼마나 되느냐 할 때 프로그래밍 돌릴 때는 하드 디스크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램으로 올려서 이제 코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문자열이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출력되는지 어 num1이라는 변수의 10, num2라는 변수의 10 해서 system.out.print 했을 때 두 숫자의 합이 10 더하기 20은 30이 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아두는 변수와 자료형들에서
연산자들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든지 뭐 다른 언어들과 비슷한 요런 연산자들인데 이게 and는 and% 두 개고 or는 어 그 수직바 두 개다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좀 눈여겨 보도록 하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할 거는 이 실습은 간단해요. 사실 요 실습을 왜 넣어뒀냐 하면 이 파이썬과 자바를 좀 비교하라고 넣어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JDoodle에서 파이썬에서 10 더하기 20을 하는 코드, 그러니까 요 디폴트로 이제 exercise 코드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10 더하기 25를 했을 때 어 35가 나오는 출력되는 요런 코드들, 음 요런 코드들을 한번 파이썬에서 한번 돌려봐도 좋지만 제이두들이 좋은 게 이게 여러 언어들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자바에서 인제 실행을 할 때는 이 파이썬보다 훨씬 더 복잡해 보여요. 그죠? 이거는 간단한데 사실은 요 비슷하긴 한데 뭔가 훨씬 더 복잡해 보이고 거추장스럽게 겉에 뭐 이런 클래스 블록들이 커리 브래킷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데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이렇게 블록을 쳐 놔야지 여러 사람이 협업할 때 감당이 되지, 안 그러면 이런 X, Y 같은 이런 변수들 무수하게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 자바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파이썬은 간단하기는 하지만 이거 대형 코드 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바가 더 편해진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난 내가 뭐 파이썬보다 자바가 더 좋다, 자바보다 파이썬이 더 좋다 이런 거를 내가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언어의 특성을 잘 파악하라 라는 뜻으로 좀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타입들, 이게 여기선 더블이라고 딱 정해 주잖아요, 자바에서는. 근데 파이썬에서 이걸 안 정해 줘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 하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10.0 으로 이렇게 바꿉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35.0 이 되기는 하네요. 그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20.0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두 개의 스트링을 인제 더하고 싶은 거예요. 20 이라는 스트링과 y는 25 라는 스트링 두 개를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결과는 45가 되는 게 아니고 2025가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x가 인티저다 또는 스트링이다가 이렇게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이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자바는
변수 선언을 해 주죠. 이게 무슨 타입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인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x는 20 이라고 했는데 아까 똑같이 20 으로 합시다. 20 y는 25 요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인제 실행을 시켜 보면 에러가 나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지금 인티저로 정의를 해 놓고 왜 스트링을 썼어? 나는 용납 못 해."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파이썬을 알고 있었다면 자바에서는 이와 같이 변수 선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걸 보면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변수 타입이 더블형이냐 인티저형이냐 이런 게 파이썬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는데 이 자바에서는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무슨 형의 변수인지를 선언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실습들 뭐 조건문이 무엇인지 if문 여러분들 그 자바에서 안 했으면 요 간단하게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고요. 뭐 빠른 속도로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자바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하고 같이 예를 들면 뭐 int score는 64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고요. if문 다른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금 형식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요 자바 언어의 문법대로 60점 이상이면 패스고 이게 왜 인덴테이션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패스고 60 점이 안 되면 fail이다. 물론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풋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결과는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 화면에 지금 이게 64 였기 때문에 패스라고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요렇게 요런 프로그램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이거는 가지를 쳐 주는 거죠. 이게 인덴테이션이 되면 좋을 텐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 반복문도 한번 해 봅시다. 반복문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반복문 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과 비슷하게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while문이라는 건 컨디션에 따라서 true면 계속 실행하다가 요 조건이 false가 되면 빠져나오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sum은 0, int는 1, while 10 보다 작을 동안 sum 0 이었는데 초기 값은 여기에 i를 계속 더하고 그다음에 i를 하나씩 올리면서 10이 넘어가면 그 결과를 출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것도 그냥 같이 한번 따라 해 보기 실습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같이 안 해 주면 여러분들 안 따라하는 것 같아서 나 좀 힘들기는 한데 나도 같이 지금 입력을 해 볼게요. i는 10 보다 작을 동안 처음 i는 맨 처음에는 인제 i가 1 이었으니까 요게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거를 인제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루프를 빠져나왔을 때 10이 넘어갔을 때는
출력하도록 하는 요런 간단한 exercise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5가 나오는 거죠. 1, 2, 3, 4, 5, 6, 7, 8, 9 까지 더한 것 같아요. 그죠? 요거를 쪼금 더 인제 확실하게 하려면 아까처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흔적을 좀 추적해 보려면 이 각 루프를 여러 번 도는데 그중에서 썸의 값이 뭐였었고 요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썸. 그다음에 i의 값은 뭐였었는지 요렇게 해서 과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45가 나왔는지. 그래서 요 지금 각 루프를 돌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1, 3, 6, 1 더하기 2,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더하기 3 더하기 4 뭐 이렇게 해서 45 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루프 안에서 보고 최종적으로 인제 썸을 출력하니까 45가 된다는 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음. 자 그래서 요 11 장에 자바의 정말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뭐 변수 타입이라든지 요 system.out.println의 의미가 뭔지 약간 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 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클래스나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자바뿐만 아니고 모든 언어에 인제 사전처럼 돼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사이트를 한번 보여주고 system.out.println 조금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도록 해 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